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이지원입니다. 화재안전 기준이 화재안전 성능 기준과 화재안전 기술 기준으로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원화된 내용이 2022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소방설비 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이러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첫 번째로 이 화재안전 기준은 왜 이원화가 된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에 각각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이 주요한 변경사항들 그것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화재안전 기준 왜 이원화가 되었나라고 보면요. 바로 고시 형태의 문서이기에 이 개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기존의 화재안전 기준은요. 행정규칙, 고시 형태의 문서입니다. 즉 법이라는 건데요. 법 문서이기 때문에 개정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통상적으로 4개월, 5개월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때제때 개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화재안전 성능 기준, 화재안전 기술 기준으로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이때 화재안전 기준에 있던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싹 다 가지고 온 거는요.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 되겠고요. 다만 형태가 고시 형태가 아니라 공고 형식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개정, 제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법문서는 사라진 게 아니고요. 이 화재안전 기준이 그대로 고시 형태로 화재안전 성능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이때는 세부적인 규칙들, 사양들 이런 것들, 설치 기준들은 싹 빠진 채로 어떤 큼지막한 내용만 담고 있는 문서로서 이렇게 법문서는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재안전 성능 기준, 기술 기준에 각각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안전 성능 기준인데요. NFPC, 바로 고시 형태의 문서, 법문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할 재료, 공간, 설비 등에 요구되는 중요 성능으로 바로 기술 변화에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 성능, 어떤 큼지막한 내용만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화재안전 기술 기준입니다. NFTC가 되겠는데요. 공고 형식의 문서로서 이제는 법문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제정, 개정이 가능하고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 수단, 사양, 설치 기준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개정하여야 할 그런 기준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자, 예시로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구 설치 제외 항목을 각각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때 위에는 성능 기준, 아래가 기술 기준이 되겠는데요. 먼저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의 요 문서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은 성능 기준의 경우에는 조항호목, 법문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바로 고시 형태의 문서이기에 법문서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술 기준 가서 보면은 이제는 조항호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2.8, 2.8.1, 2.8.1.1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즉 넘버링 형태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공고 형태의 문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조항호목은 여기 기술 기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재안전 성능 기준의 방수구의 설치 제외부터 살펴볼게요. 불연재료로 된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옥내 소화전 설비 작동 시 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장소이거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 또는 화재 발생 위험이 적은 장소에는 옥내 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큼직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기술 기준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여기에 바로 화재안전 기준에서 봤던 그 세부 기준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냉고발 식야라는 요 5가지 항목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 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 창고의 냉동실,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이러한 곳들에는 방수구를 설치 제외하라라는 내용으로 세부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기술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문서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술 기준, 화재안전 기준에서 화재안전 기술 기준으로 넘어오면서 변경되는 내용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 주요한 변경사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안전 기술 기준 주요 변경사항은요, 공통적으로 바뀐 부분, 그리고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수계 소화 설비, 가스계 소화 설비, 마지막으로 소화 활동 설비 순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 변경사항입니다. 용어의 정의가 많은 부분 추가되고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각 소화 설비별로 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외래어 표기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후드 밸브가 풋 밸브, 탱크가 수조, 헬멧이 안전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방화문 기준이 수정이 되었는데요. 이전에 건축법에서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이 2020년도 10월 달에 다 사라지고 60+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요 개정된 내용이 이번에 화재안전 기술 기준으로 넘어오면서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입니다.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치 분사헤드 설치 높이가요, 이전에 0.2m 이상 3.7m 이하였던 것을 형식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재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로 변경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수계 소화 설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배관 기준이 싹 다 통일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관 기준을 모두 다 옥내 소화전 배관 기준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수계 소화 설비가 크게는 2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 배관 기준이 다 통일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관을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여기에서 요 세 번째 부분, 요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요 습식이라는 말을요, 조금 풀어서 좀 매끄럽게 수정을 했습니다.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성능시험 배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성능시험 배관에 보시면 요 아래 노란색 부분이 지금 추가가 된 부분인데요. 보시면 요 개폐 밸브와 유량 측정 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그리고 유량 측정 장치와 유량 조절 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 그리고 요 호칭 지름 관련한 내용이 다 실무에 있는 내용 다 그대로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네 번째, 순환 배관의 릴리프 밸브 작동 압력입니다. 이전에는 최저 압력 미만이었던 것을요, 이제는 최저 압력 이하 기준으로 이제 변경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스프링클러 설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이때 습식 유수 검지 장치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것이라는 기준에서 습식 유수 검지 장치를 설치할 것이라고 해서 이 부압식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이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동결 우려가 있으니까 그때에 다만 요 단서 조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주차장이 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서 조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포소화 설비, 포소화 약재 저장량에 있어서 고정포 방출 방식에 이 송액관에 필요한 양에 공식이 없었는데 공식이 따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전과 계산하는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바뀐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요 가스계 소화 설비 기동 장치의 비상 스위치가 방출 지연 스위치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스계 소화 설비
가스 압력식 기동장치 기준이 요 기동용 가스용기 최적 5리터 이상, 그리고 요 충전 압력은 6메가파스칼 이상으로 기준이 모두 다 통일이 되었고요. 어떤 소화 설비들은 요 단서 조항이 추가된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소화 활동 설비에서 요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압 과압 조절형 댐퍼에서 자동차 압 급기 댐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변경 사항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크게 바뀐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과 같이 쭉 그대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조금씩 용어가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만 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강의들은요, 요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맞추어서 다 변경해서 반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강의에서 또 만나요.